오니가와 저기는 쓰나미가 안 갔습니까? 쓰나미는 왔죠. 여기 보시다시피. 근데 방벽이 높아요. 네, 보세요. 여기가 후쿠시마 발전소입니다. 후쿠시마 다이이치. 여기가 다이니 제2발전소고요. 여기가 오나가와입니다. 이게 처음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 파도의 높이입니다. 이게. 이게 IAEA에서,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나가와에 보시면은 이거보다 더 높죠? 해일이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나가와 자체가 높아가지고 지대가 높아서 괜찮은 거죠. 물이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좀 뭐 이게 파워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이 들어간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설계할 때는 뭐 딱 지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우리가 냉각수, 물이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 펌프가 이제 더 필요하고, 예, 양정이 달라지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펌프에 뭐 MPSH 때문에 뭐 한 10m 정도는 큰 문제 되지 않을까? 아, 그래도요. 그게 이제 경제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FN에서 얼마 정도로 표현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한 10m 정도를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보강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14m 왔었죠. 예. 후쿠시마는 14m 왔지만 우리나라 이쪽은 이제 이쪽이잖아요. 동해바다 쪽은 일본이 막아주고. 그러니까 일본도 이게 동해바다 쪽은 10m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동해바다는 어차피 태평양에 비해서 물량이 워낙 적잖아요. 예. 이쪽은 큰 뭐 욕조라면 여기는 뭐 대야 정도의 물이 양이니까 이 지진이 나도 그 파고가 그렇게까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계산을 해봤더니 한 8m 정도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동해상에서 생길 수 있는 최대 해일을 가정한 것이 누가 계산을 했어요. 우리 서울대 누군가가. 그래서 딱 8m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방사능도 사실은 뭐 최대 그 공포심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3호기하고 2호기 여기 사이를 한 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걸 봤어요. 제가 간 게 작년 10월 달이었으니까. 가서 제가 갔다 온 다음에 피폭량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0.1mSv가 여기 엑스레이 한 번 찍는 정도의 그 방사능을 제가 맞았습니다. 시찰하는데 10월 달에 바로 앞에 갔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은 후쿠시마 전체 해안 보면은 뭐 상당히 낮은 레벨들이죠. 0.08 여기 후쿠시마 발전소인데 0.08, 0.07 뭐 후쿠시마 시 자체가 0.15로 조금 높았고요. 이게 여기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심는 게. 근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발전소 자체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도 피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지금 뭐 후쿠시마가 방사능 때문에 뭐 아무도 못 들어가 뭐 이렇지는 않다는 걸 갖다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KBS에서 뭐 이렇게 탄핵 뭐 양면성이 있다 하는 뭐 KBS에서 나오는 걸 잠깐 봤었는데 다행히 저는 굉장히 안심을 했습니다. 그 KBS 걸 보면서 한쪽으로 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대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KBS에서 KBS 1에서 했었어요. 한 일주일인가 한 열흘쯤 전에 했습니다. 다행히.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길래 제가 이제 하고 이제 봤죠. 여기 이제 단위가 마이크로 시버트인데 이때의 서울에서의 값이 0.12 정도였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외로 후쿠시마 현이 전체가 상당히 괜찮아졌다. 문제는 그러한 후쿠시마는 지금 사람들 다 살고 있습니까? 아니, 살고 있습니다. 여기 뭐, 다른 지역은 다 살고 있죠. 요 근처만 지금 거의 사람이 이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이 방사선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크더라고요. 제가 후쿠시마 가서 주민들하고 또 얘기 좀 해보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떠난 사람들이 뭐냐면 애들 교육,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때 초등학생이 이미 대학교 다니고 그래서 걔들이 여기 와서 어디 다닐 학교가 없죠. 예, 진학도 문제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더 크더라고요. 아마 일본도 그 교육열이 워낙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세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사정이 되는 것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확실히 공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분명히 교육 때문에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경우가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TMI를 갔습니다. 요게 이제 TMI라는 섬입니다. 여기 강이고요. 여기 사스케얀나 강인데 여기 이제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소가 2개 있습니다. TMI 1, 2.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여기 연기 지금 스팀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TMI 1호기입니다. 1호기는 아직 운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2호기는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샷다운 했었지만 1호기는 계속 운전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여기 죽은 거고 여기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펜실베니아 주인데요. 이게 펜실베니아 주의 주 수도가 해리스버그라고 있습니다. 거기 TMI로부터 2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요 서클이 10마일 비상계획 구역이거든요. 미국은 10마일입니다. 16km. 네, 16km. 바로 바깥에 해리스버그라는 주 캐피털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 허쉬.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가보고. 허쉬 많이 봤는데? 초콜릿 공장 맞습니다. 예. 허쉬 초콜릿 공장이 바로 여기 걸쳐서 딱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안 되겠네. 아하. 이미 많이 드셨을걸요, 아마? 많이 먹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선 어너풀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건데, 예, 문은 닫았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바로 보이는, 이 발전소가 바로 보이는 해변에 이렇게 그 뭐, 미녀들이 이렇게, 파도 타기도 하고 뭐,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이 방사능이나 또 이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뭐 과도한 공포심을 이렇게 유발시키고 또 느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데이터 제시로 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원자력 하시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면 다 통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게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어프로치였다. 좀 더 감성적인 면도 고려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연방사능이 100이면 1밖에 안 나와요. 이건 너무나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럼 100일 맞았는데 하면 저 할 말이 없어지는 이런 어프로치 해가지고는 주민 설득이 안 되더라는 걸 느낀 거죠. 그분들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 지식인이고. 네. 교수님은 한 가지밖에 모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요렇게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뭐 대형 전략도 마련하고 이게 이제 후쿠시마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조치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나 진짜 이거야말로 이거 후진국의 우리나라 이건 진짜 후진국입니다. 뭐 세월호도 보셨다시피 뭐 이렇게 뭐 모든 활동 중지하고 보고부터 하세요. 그냥 맨날 보고하고 뭐 지시하고 이것만 얘기했지 실제로 진짜 이렇게 피신하고 피난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작동되지 않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방사선이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누군가 내려와서 전체 현장을 지휘하겠다고 할 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다시피 현장 방사능 방제 지휘센터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를 하겠다. 뭘 합니까? 그 사람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조금 알지 모릅니다. 나머지는 전혀 모릅니다. 여기에 어떤 방사능 대비한 뭐 자원이 있는지 다 부산시가 알고 있는데 그 부산시를 어떻게 컨트롤 하겠습니까? 전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월호 났을 때 이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여기 123 정장, 목포 해경서장, 서해 해경청장, 해양경찰청장 이 현장 지휘가 가능한 사람이 이렇게 4사람이었었는데 세월호 침몰 사고로 동시에 나머지 이 3사람이 지휘자로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지휘자래, 이 사람도 지휘자래, 이 사람도 지휘자래. 그럼 지휘가 막 여기저기서 다 이 최말단 1, 2, 3정으로 내려갑니다. 1, 2, 3정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다가 다 시간 다 가고요. 나중에 조사할 때는 서로 자기가 현장 지휘자 아니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그때 작년에 세월호 가니까 네. 세월에서는 사고가 나면 응급 비상 체계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하시고 대상 이렇게 보여주시고 혹시라도 저희 근무하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아파서 이렇게 한 분이 빠지면 어떡하느냐 제가 질문하니까 그분 대신에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 대응 전략이라는 거는 부산시나 행정기관에 대한 전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현장에 있는 뭐 본부나 아니면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많은 그 개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일반 재난입니다. 일반 재난 쪽은 굉장히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내려와도 지원을 한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라. 이렇게 이제 됐다 그럽니다. 근데 아직 방사능 쪽은 어떠냐면은 모든 재난은 다 행정안전부에서 다 책임지는데 방사능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자기가 주관이라고 해서 자기가 책임진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법에 가면은 문제가 생기면 현장 방사능 방제 지휘센터를 설치하고 그 사람이 지휘를 합니다. 아직까지 이걸 반복하게 될 거란 거죠. 이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이런 사항을 갖다가 분명히 반복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고쳐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 그 안전위원회 위원으로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개선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걸 갖다가 좀 우리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가지고는 거의 뭐 힘든 적부족이다. 말씀하시는 건 어떤 법적인 책임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법적인 체계뿐만 아니라 그 이하 모든 것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죠. 당장에 지금 이제 세월에서 어떤 사고가 만약에 났다. 네. 그러면 세월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비상 응급 대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응급 대처를 좀 못했다. 그럼 그 책임을 세월에 있는 부분들은 내지는 한정 관련자들은 다 지고 그럼 나머지 법적인 부분 이쪽에서만 다 하죠. 아니요, 현재로는 다 이제 그 현장에 내려오는 서울행정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누군가 여기 현장에 내려올 거거든요. 예. 네. 그래 그거 고치려면요 간단히 사고 한번 나면 고치죠. 그게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겠습니까? 소일고 왜 고치든 하여튼 고치고. 그래서 잃고라도 고치기만 하면 그래도 다행이죠, 그죠? 네. 일본도 사실은 작동이 안 됐는 예, 일본도 그 사실이 안 작동 안 됐습니다. 거기 총리가 지휘했는데도 그 뭐 한전 뭐 도쿄 사장 자격도 모르고 도망가고 뭐 예. 그래서 일본도 싹 뜯어 고쳤습니다. 이제 싹 뜯어 고쳤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도 사고 나야 때도 고치는. 예. 그래서 일본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셈이죠. 이제 지금 방사선 사고든 무슨 재난이든 재난은 다 행정안전부가 책임진다 하면은 그렇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재난 있고 방사선 재난 이렇게 두 개를 딱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선 재난이 뭐 특별한 재난이냐 하면은 방사선 관련 내용만 조금 더 누군가 도와주면은 나머지는 일반 재난하고 똑같아요. 지진이 났을 때 피신하는 거나 방사선 사고 났을 때 피신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는 게도 딱 그 컨트롤 타워가 해야 되는데 이걸 둘로 딱 나눠 놓으니까 그러면은 방사선에 대해서는 이쪽이 책임지는데 실제로 피신은 행정안전부 쪽에 속한 이 부산시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도 원자 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가 다 총무질로 다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다 책임집니다.